바둑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기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 8강 4경기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좋은 말씀에 홍성지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열렸던 블로비스배 세계바둑 U20에서 한국의 문민정 선수가 우승을 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죠? 네, 문민정 선수가 사실 예상을 뒤엎고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많은 바둑 팬들이 너무 즐거워하셨을 텐데 문민정 선수가 오늘 대국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깜짝 우승을 차지한 문민정 선수가 오늘 대국에 출전합니다. 과연 그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럼 이 대회 어떤 대회인지 대회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은 2017년 이후 입단자 64명이 참가합니다. 24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매경기 3번 이성 진제 방식입니다. 네, 3번 승부 방식이고요. 초읽기는 20초 5회가 주어집니다. 우승은 1,000만 원입니다. 8강 대진표 보시겠습니다. 김상천, 백현우, 문유린 선수가 선착했고요. 오늘 문종 선수와 문민정 선수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두 선수의 경기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이 네 판 중에서 가장 관심이 덜 가는 경기였거든요. 근데 문민종 선수가 최근에 우승을 하면서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경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8강 진출자 중에서 최연장자와 최연성자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문종호 선수가 나이가 많고요. 문민종 선수가 가장 어리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두 기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이 대국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문민종 선수는 많은 팬분들이 아셨을 거고요. 이제 문종호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기사의 바둑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인데요. 대국에 앞서서 이붕배 어떤 대회인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붕. 바둑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이붕배로 친숙하다. 1988년 이붕배 어린이 바둑대회를 만들고 1993년 4개 도시 소년소녀 바둑대항전을 개최했으며 1976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기원 최장기 이사를 역임했다. 이붕 김영성 선생. 1976년 삼원섬유를 창업해 중견기업으로 키운 후 한국 바둑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극진한 바둑사랑은 이붕 장학회 설립과 이붕배 창설로 이어져 전국의 어린이들은 여름방학이면 부산으로 모여들어 바둑축제를 즐겼다. 네, 안녕하세요. 제1회 이붕배 우승자 주신 목진석 구단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9살 때 온 가족이 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서 대회 전날 여관에서 자고 다음날부터 이제 대회를 참가해서 우승하고 또 제가 우승하니까 또 부모님들이 또 기뻐하시고 또 기차 타고 올라오고 이런 기억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대회고 그 대회를 이어서 김한상 단장님께서 또 한국의 신예 기사들을 위해서 좋은 대회를 만들어주셔서 이 대회 참가하는 기사들이 많은 감사를 느끼고 있을 거고요. 또 이 대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한국 바둑을 짊어져 나갈 미래의 주역들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시절 이붕배에서 기억이 한가득 있는 박정상 구단입니다. 저는 입상은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한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대회에 참가를 했던 것 같은데 입상은 하지 못했지만 항상 그 부산에 갈 때 그 아버지와 함께 무궁화호 타고 내려가면서 좀 설레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당시 이제 저희 세대한테 이붕배 입상은 로망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입상을 하면 4개 도시 이 대항전 어린이 대회에 나갈 수 있어서 그런 게 굉장히 로망이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시합에 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고 김영성 그 한국기원 이사님께서 굉장히 좀 어린이 그런 바둑 보급에 힘을 쓰셨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바둑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아드님이신 김한상 단장께서 그렇게 또 좋은 그 의미의 대회를 계속 이어가서 또 신예 기사들의 어떤 육성에 힘을 보태서 정말 바둑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붕배 그 신예 기전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한국 바둑이 척박한 시기에 이붕배 어린이 바둑대회는 20년 가까이 지속되며 초대 우승 목진석으로부터 이세돌, 최철한, 박영훈,
김지석까지 수많은 동량들이 한국 바둑의 보석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또한 바둑 꿈나무들이 누구나 출전하고 싶어했던 4개 도시 소년소녀 대항전은 드넓은 세상을 향한 꿈을 키워주었다. 진정한 바둑인이었던 이붕 선생은 2004년 지병으로 별세하였지만 2016 내셔널 바둑리그 부산 이붕 장학회팀 창설과 2018 루키리그 부산 이붕 장학회팀 창설로 생전에 못다한 바둑 사랑을 실천했다. 그리고 2020년의 7월 지극했던 애정은 또 하나의 따뜻한 선물로 다가왔다. 제1기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 2017년 이후 입단한 새내기들이 참가해 프로기전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매라운드 3번 승부 방식과 20초 초속기로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다. 과연 영원히 기억될 초대 우승의 영광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제1기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 그 막이 지금 열린다. 제1기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 8강 4경기입니다. 문민종 선수와 문종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얼마 전 우리 바둑팬들에게 정말 기쁨을 안겨준 문민종 이단입니다. 7자와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7기 하찬석 국수배와 7회 글로비스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단도 2017년에 했습니다. 우선 8강 진출자 중에서 최연소자입니다. 올해 17세고요. 네, 8강 진출자 중에서 최연장자인 문종호 이단입니다. 2018년에 입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이 차가 7살 나는데요. 오늘 문종호 선수가 굉장히 각오를 다지고 나온 듯한 그런 표정이 엿보이는데요. 네, 문종호 선수도 갑자기 긴장이 좀 될 거예요. 이대국은 초읽기 20초 5회가 주어집니다. 문종호 이단은 1996년생이고요. 2018년 입단했습니다. 2018년 JTBC 챌린지 매치에서 오유진, 이영구, 류민양 선수에게 3연승을 거두면서 좋은 출발을 했고요. 제가 기억하는 문종호 선수는 2018 크라운 혜택의 본선 32강에서 당시에 박정환 구단을 맞아서 굉장히 팽팽한 대구를 벌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문종호 선수가 입단 초기에 좀 좋은 성적을 거뒀었고요. 당시에 박정환 선수에게 좋은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가 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아쉽게도 좀 보여준 거는 없습니다. 네, 그 대구를 제가 중계하면서 이 선수가 상당히 깐깐하게 바둑을 두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2019년 제4회 미래의 별 2차전에서 8강, 2020년 제5회 미래의 별에서 역시 8강. 오늘도 또 8강 경기거든요. 이 본인에게는 마의 8강, 벽을 좀 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8강 징크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 선수가 8강에서 자주 탈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과연 8강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실력은 사실 거의 5대5라고 봐도 괜찮지 않습니까? 두 기사가 물론 문준 선수가 깜짝 우승을 하긴 했지만 만약에 그 우승이 없더라면 이 경기 5대5라고 봤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문민정 선수가 최근에 우승을 하지 못했었더라면 문종호 선수가 오히려 앞선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이 경기를 앞두고 동료 기사들에게 승부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을 때 5대5 또는 문종호 선수가 좀 앞서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등됐어요. 네,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문민정 선수가 최근에 기세가 정말 좋고요. 이렇게 두는 것 미리 흑이 연구를 해왔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쪽 입구자로 붙이는 수는 처음 봤는데요.
지금 이수는 네. 부분적으로는 잘 떠오르는 수법은 아닌데 일단 문종호 선수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속기대국에서 이렇게 빠르게 착점한 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변화에 대해 자신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렇긴 하지만 문민정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 어려운 변화는 피하고 최대한 간명하게 받으면서 초반에 전투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흑이 2단 젖힐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자리는 너무 젖히고 싶은데요. 네. 젖힐 듯 하다가 늘었는데 젖히면은 끊기는 약점이 있어서 결행하기가 힘들었을까요? 근데 백도 끊기에는 여기를 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수를 쳐야 되기 때문에 흑이 있고 나서 늘고요. 막을 때 급소 자리를 두면 흑도 둘만해 보이거든요. 아하, 거기가 또 급소였네요. 이렇게 반대로 백이 밀어가니까 백의 자세가 좋은데요? 네, 이거는 백도 밀어가는 자세가 괜찮죠. 여기서는 백이 한 번 더 밀어갈 겁니다. 흑이 꼬부린 자리가 두텁죠? 네, 백이 손을 빼기에는 흑이 꼬부렸을 때 다음에 이런 자리나 아니면 적어도 들여다보는 자리 생각보다 이 좌변 쪽에 백돌에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밀어가는 자리는 좋은 자리죠. 네, 역시 백이 밀어갔고요. 이붕배 신일 최고의전은 20초 속기 대국이기 때문에 초반에 포석을 미리 연구해오는 기사가 좀 편하게 이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대부분의 기사들이 초반 연구는 많이 하고요. 네, 이 두 기사도 초반에 자주 사용하는 포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텐데 문민정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입구자로 붙이는 수는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백이 끊어가면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지겠습니다. 문민종 2단 어떤 기풍인가요? 이 선수는 전체적으로 수익기가 정말 빠르고요. 얼마 전에 대국을 하는 걸로 봐서는 전투력이 강한 편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끊어가면서 전투를 유도했고요. 지금 문종호 선수가 단수 치는 방향이 이쪽인데 이것보다는 일단 이쪽 부근에 늘어두면서 아니면은 입구자를 두고 한 칸 정도 뛰면서 행마라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일단 흑이 늘고요. 백이 한 번 더 밀어갔을 때 여기 젖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곳에 끊기는 게 선수죠. 단수를 쳐야 되는데 끊었을 때 흑이 받는 형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를 따내기에도 단수 치고 있는다면 이거는 흑이 견딜 수가 없죠. 네, 지금 그쪽을 하나 더 밀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귀 쪽에 안정을 취합니다. 여기 하나 밀고 흑이 늘 때 날일자까지 둔 다음에 흑이 뭔가 차단을 한다면 그때 귀 쪽을 두는 게 백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그림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흑도 선수를 잡고 중앙 쪽, 상중앙 쪽을 밀어갈 수가 있거든요. 백이 귀 쪽 실리는 차지할 수 있지만 흑도 꼬부리면서 백석점이 약해지겠네요. 네, 흑이 꼬부린다면은 백이 한 칸 정도 뛰고 이런 식으로 일단 행마가 될 텐데 백이 네, 지금 그 자리 먼저 밀어갑니다. 흑도 여기 젖힌 수로는 그래도 이쪽을 미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쌍방간의 급소의 자리죠. 뭔가 문종호 선수가 문민정 선수의 기세에 좀 눌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착점이 힘이 좀 실렸어요. 네, 기세가 넘치죠. 한 번 밀림 당함으로써 이제 흙에 구부렸을 때 백에게 주는 압박감이 다르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꼬부리는 것보다 이제 단수 하나 치고 날일자 정도로 두는 게 무난해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은 상변 쪽을 두질 않고 이 좌변 쪽에 먼저 둘 수 있다면은 그 선택을 하는 게 어쩌면 옳은 방향일 수도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안정적으로 상변 쪽부터 갑니다. 상대가 전투력이 강하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좀 침착하게 바둑을 이끌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네, 문종호 선수는 아홉, 어느 정도 상대의 기풍을 의식을 하는 것 같고요. 초반의 진행은 백이 기분이 좋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날일자 건너붙이는 수가 이제 성립하지 않습니까? 이곳이요? 네. 지금 당장은 이게 축인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날일자는 항상 뭔가 건너붙이면 끊어질 때가 많은데 지금은 아쉽게 축이네요. 네, 지금은 이제 당장은 건너붙이는 게 축이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 여길 두는 것은 백도 한 칸 뛰면서 백의 자세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두고 백이 붙일 때 이런 데를 끼워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일단 중앙 쪽을 뒀는데 백도 행마가 이제는 쉬워요. 급수 한 번 갔으면은 백의 행마를 좀 곤란하게 할 수 있었던 자리인가요? 그쪽 부근에 일단 돌이 온다면은 백도 한번 움츠려들어 주면은 그 교환 자체가 흑의 입장에서는 득이 될 거고요. 네. 거기서 반발한다면은 전투가 벌어질 텐데 또 뭔가 이 백 모양을 먼저 견제를 해보고 싶긴 했었습니다. 지금은 백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칸을 띄어서 간명하게 처리를 하겠죠. 느는 것은 흙이 또 찌르고 나왔을 때 연결이 끊기니까요. 네, 늘게 되면은 흙도 계속 찌르고 나와서 일단 백이 돌들이 끊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투의 유불리를 떠나서 백보다는 흙이 좀 더 모양이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가볍게 한 칸을 띄었고요. 흙이 한 번 더 찌르고 나왔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AI는 백이 편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백이 자산기 쪽과 좌변 쪽 양쪽을 모두 차지했기 때문이죠. 네, 그쪽의 형태도 좋고요. 지금 문제는 이 중앙 쪽에 이쪽 갈라지는 뒷맛도 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그러네요. 일단 백은 하나 늘고요. 흑은 여기서 한 번 더 밀지 아니면 날일자 정도로 둘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이쪽을 받는다면은 백이 먼저 이 중앙 쪽을 괴롭힐 수가 있고요. 흑도 이쪽보다는 뭔가 이 좌 쪽에 이쪽 부분을 두는 게 좀 더 백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백이 중앙 쪽에 먼저 손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역시 갈라가죠. 버리자니 아깝고 살리자니 나와 끊기는 게 눈이 보이고 이럴 때 참 난감해요. 네, 그렇죠. 이곳을 이어서 이 두 점을 버리자니 이 전체 이 백대마를 더 이상 공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예 손을 빼네요. 네, 지금은 백도 중앙 쪽에 두 점을 제압을 해둘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는 욕심을 내보고 싶습니다. 흙이 뛰어나간다면 그때 제압을 해서요. 네, 그냥 잡아둡니다.
이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네요. 두 점은 요석인 거죠? 네, 요석이죠. 네, 지금 뭐 흙이 이 안에서 안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골침을 하면서 오히려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이거는 백도 입구자로 받으면서 일단 흙이 한 칸 뛰어 나왔을 때 이 붙이는 자세만 나온다면 백이 좋고요. 흙도 단순히 한 칸을 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은 다른 수를 찾아야 돼요. 한 칸을 뛰면은 백이 붙이는 수가 눈에 딱 들어오니까요. 네, 그렇게 상대방을 쉽게 만들어줘서는 지금 형세가 네, 역시 뭔가 다른 수를 찾아갑니다. 여기서는 백이 3선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늘어서 네, 3선을 막네요. 보통 붙이면 젖히는데 호구 자리가 급소라서 넣는 게 좋았을까요? 아니요, 뭔가 이쪽을 붙였다는 것은 여기서 전단을 구할 생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쉽게 두고자 느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막아서 네, 어찌됐든 이 전투 자체는 백이 할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문종호 선수도 지금 템포가 빨라지고 있어요. 보통 처음에 좀 천천히 두는 기사가 템포가 빨라졌을 때는 바둑이 잘 안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단수 교환을 하지 않고 날일자로 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단순하게 백이 입구자로만 남아주면은 여기를 끊고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겠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단수하지 않고 날짜 관계 묘미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좌변을 틀어 막은 수로는 뭐 위쪽으로 늘어서 흐름을 주지 않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었고요. 지금 이것 또한 일단 좌변 쪽에 실리를 차지를 했고 문종호 선수는 좌변 쪽에 한 점을 살리는 쪽으로 행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귀 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변칙구를 던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는 백도 입구자로 나오면서 좌변 쪽에 돌을 제압을 해야죠. 문종호 선수는 이제 발 빠르게 두면서 뭐 아직 바둑판이 남아있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다른 쪽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3-3. 저렇게 들어왔을 때 참 얄미워요. 네, 그렇죠. 보통 저렇게 들어오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어느 한쪽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막자니 백이 밀고 나왔을 때 흙의 간격이 좁은 것 같고요. 네, 이쪽으로 막자니 일단 흙이 그동안 투자했던 상변의 집들이 모두 사라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런 침입 정말 싫죠. 날일자를 걸쳤으면 차렷해서 꽤 통통한 집이 생기는데 3-3에 들어와 버리니까 귀를 뺏길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귀 쪽은 백이 차지를 할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젖히지 않고 입구자로 뒀네요. 네, 지금은 젖히는 것보다 입구자로 두는 것도 뭐 선수를 잡겠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수법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젖히고 2단 젖혀서 백이 한 점을 끊어 잡아준다면은 이 선택은 흙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된다면 괜찮은데 흙이 2단 젖혔을 때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끊는 변화가 나올 때 흙이 후수를 잡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지금은 선수 잡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선수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2단 젖혀서 귀 쪽에 실리를 차지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전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백이 치받는다면 선수가 어느 쪽에 가게 되나요?
지금 백이 치받는다고 하더라도 흙이 틀어 막는 것이 아니라 흙은 손을 뺄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백이 방금 든 3-3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큰 자리인가요? 잘 떠오르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집으로 굉장히 크긴 합니다. 반대로 흙이 든다면 맛도 좀 나빠지는 것 같고요. 네, 흙이 든다면은 다음에 이런데 찝는다든지 뭐 앞으로 이득 볼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3-3 생각보다 큰 자리라고 판단을 했고요. 우상기 쪽은 백이 살아있는 곳인가요? 네, 지금은 여기를 찝는다면은 흙이 밀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손을 뺍니다. 바둑이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변화를 구하고 있어요. 백이 받았다면 살아있는 형태였는데 손을 빼네요. 네, 이제 흙도 뭐 순순히 하변 쪽에 응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여기를 받다가는 백이 선수를 잡고 여기 백도를 살리는 순간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흙은 일단 이 귀 쪽을 잡고 나서 좌 쪽은 나중에 생각하는 게 어떨까. 네, 받아주네요. 이 진행은 흙도 백도 서로 좀 부담이 되겠어요. 네, 그렇죠. 이바둑은 유불리를 떠나서 초반에 기세가 문민종 선수가 정말 좋네요. 네, 백도 붙여서 일단 지금 선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붙이는 쪽으로 행마를 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일단은 한 발을 늦추면서 흙도 우상 쪽에 4점을 잡을 찬스가 왔습니다. 네, 역시 잡죠. 일단 우상기 축이 그래도 꽤 크게 들어간 거 아닌가요? 네, 여기는 이제 정말 크게 났죠. 여기가 뭐 단순히 일단 백돌이 사석이 5개고요. 10, 20, 22, 32, 35, 대략 한 40집 정도 흙집이 났습니다. 자, 부친수 저런 거 잡으면 안 되죠? 네, 흙이 한 점을 잡는다면은 백이 위쪽을 돌파를 하면서 아래쪽을 한 번 더 밀어야 되는데 백이 모양을 키우는 순간 이 중앙 쪽의 흙돌도 위험하거든요. 네. 자, 백이 붙이고 치받으면서 흙의 근거를 없앱니다. 아직까지 흐름은 백이 좋다. 이렇게 AI는 보고 있네요. 백이 역시 중앙에 우석 잡으면서 좀 흐름이 잘 풀렸을까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대충 개가를 한번 해봤는데 여기가 백집이 대략 한 40집 정도 날 것 같아요. 사석이 흙이 6개, 12집이고요. 17, 20, 26, 30 여기까지 대략 한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40집 정도 납니다. 그러면은 이쪽과 지금 백 모양이 비슷하고요. 이 우하 쪽과 이 하변의 백집과 이곳과 그리고 덤 그리고 여기 곰마가 남았거든요. 네. 그렇게 판단을 해본다면은 지금 형세는 백이 확실히 편하죠. 그렇다면 흑으로서는 역전을 할 수 있는 전기를 좀 구해야 할 텐데 이제 바둑판 남은 쪽은 우변이네요. 네, 그렇죠. 흙은 이 좌쪽에 이쪽 부근을 계속 돌봐서는 집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어찌됐든 손을 빼서 이 우하 쪽과 이 우변 쪽에 흙 모양을 키워야 승부를 볼 수가 있고요. 문종호 선수는 정말 침착하네요. 선수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가요? 글쎄요, 이쪽을 살려 나오기에는 백이 돌파를 했을 때
이 주변의 백돌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잘 안 되죠. 그럼 당장은 일단 흑돌을 살릴 수는 없을 거고요. 그렇다면 어찌됐든 선수는 백이 잡고 먼저 우아 쪽이나 우변 쪽을 차지를 할 겁니다. 그 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지금 여기는 틀어 막으면 젖혀서 잡으러 와야 되는데 막고 한 점을 따내는 순간 지금 이 자리가 절묘한 위치에 있죠. 아, 흙이 막아도 패가 아닌 거죠? 네, 백돌이 살아나올 수가 있습니다. 돌에 기압이 실렸는데요. 네, 계속해서 지금 백이 활용하는 수단이 기분이 좋다는 거죠. 일선에 빠지는 수가 선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되고 흙이 끊어서 부분적으로는 선수로 넘어가는 것을 방비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선에 틀어 막고요. 이곳을 찝고 바깥쪽으로 나왔을 때 뒷맛이 정말 나쁘네요.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은 뭐 이런데 갈라가는 자리도 기분이 나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활용하는 수가 있으니까 백이 우상기에 버림돌 작전 그것도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부분적으로 여기 틀어 막고요. 단수 치고 따내고요. 흙이 틀어 막을 때 끊고 단수를 치면은 이것도 네, 아예 게임인가요? 그냥 수가 납니다. 그러네요. 손을 빼자니 맛이 나쁘고 그렇다고 또 손을 안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흙은 당연히 손을 빼야 되고요. 그쪽을 받을 생각이었더라면은 이 선에 끄는 수가 정말 대학수가 되기 때문에 손을 빼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우상 쪽의 뒷맛이 정말 나빠요. 방금 백이 이선의 체중 간수는 참 날카롭네요. 네, 저렇게 치중 가는 수가 부분적으로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받기가 까다로웠고요. 문민종 선수가 물론 우상 쪽에 돌은 버렸지만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흙이 끝까지 잡으러 왔을 때 중앙 쪽에 찍고 가면은 맛이 나쁘긴 하네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당장 물어보더라도 흙이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2단 젖힐 수도 있고요. 그냥 끊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백이 두 칸 벌리지 않고 붙여간 이유는 뭔가요? 글쎄요, 뭔가 문민종 선수는 기본적으로 좀 느슨한 느낌이 드는 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실 두 칸 벌려도 백이 충분하지만 본인이 수익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네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일단 흑이 한 점을 잡은 다음에 백이 단수를 쳤을 때 이곳을 돌파하는 것은 일단 귀가 다 다치거든요. 충분히 들 수 있다라는 판단인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입장이 또 축이라서 흑이 반발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형세가 좋다면 이어도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엔 백이 좋으니까 흑도 한번 반발했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요. 네. 저라도 뭔가 반발을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형세가 나빴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 백도 편하죠. 좌변 쪽에 흑 두 점이 혹시 패라든가 이렇게 지켜드는데요. 네, 저수는 뭐 거의 이겼습니다와 같은. 정말 여기를 지킵니까? 보통은 어떻게 두면 일반적인가요? 뭐 적어도 이쪽을 찌르고요.
뭐 귀를 틀어 막아서 아. 조금이라도 크게 지킨다든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봤을 것 같은데 문민종 선수는 지금 형세를 꽤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쉽게 쉽게 처리를 하네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백이 나왔을 때 흙이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수가 쉽게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쏙 나왔을 때 아, 괴로워요. 지금은 이 우변 쪽에 백돌이 이미 위치해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 돌들이 끊어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봤죠? 연결이 안 끊기려면 차렷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보여주신 대로 패가 나는 거죠? 네,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이 이 자리를 먼저 두고요. 밀고 들어가는 것은 백이 삽니다. 그러면 이렇게 둔 다음에 한 점을 따내고 흑이 막을 때 단수를 치면은 흑이 있는 것은 단수 치고 끊어서 오히려 흑돌이 잡힙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네. 따내고 단수를 치는 순간 그냥 패가 나요. 아, 그러네요. 아, 네. 마지막 초읽기이기 때문에 흑이 착점을 급하게 했는데 상당히 괴로워하죠. 네, 지금 표정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입구자로 붙이면은 흑이 대책이 없거든요. 문민종이당 오늘 우세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흑의 입장에서는 이 선에 활용을 당한 것도 정말 억울한데 지금 활용 정도가 아니라 안에서 수간할 가능성이 정말 높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괴롭죠. 지금은 밀고 나갈 수도 가능한 수인가요? 네, 백이 맞고요. 두 점을 따내더라도 먹여치면은 느는 것은 단수를 치면서 백이 양쪽 다 방비가 안 됩니다. 네, 자충이군요. 자체로는 잡혀있는 형태인데 문제는 이렇게 끊어갔을 때 흙이 기분이 좀 나빠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를 끊어야 되고요. 백이 끊었을 때 단수를 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백이 하나, 네, 여기까지는 선수고요. 이었을 때 흙이 바깥쪽으로 탈출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렇다고 여기를 두면서 안에서 살자고 하는 것도 백이 틀어 막았을 때요. 이 안에서 사는 공도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놓고 따낼 수밖에 없겠네요. 네, 놓고 따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흑의 입장에서 정말 괴롭죠. 문민종 2단이 속기에 강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대국 보니까 손도 굉장히 빠르고요. 또 수익기가 뭐랄까 좀 자신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 선수가 전투력에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수익기도 빠르고 부분적인 전투를 전혀 피하지 않거든요. 네,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밀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너무 아픕니다. 단수 치고 있는 순간 흑이 손을 뺄 수가 없어요. 손을 빼면은 단수를 치고 붙였을 때 흑돌이 잡히거든요. 촉촉 쓰네요. 그러면 선수로 백이 집으로 많이 이득을 보는 거죠. 네, 그리고 흑이 그쪽에 교환을 생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게 흑이 잘 안 되죠. 백이 있고 흑에 받을 때 젖히면은 흑이 젖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백이 여기 따내는 게 선수기 때문에
단수를 치고 끊는다면은 흙이 탈출이 안 됩니다. 따내는 게 또 선수네요. 네, 그 자리도 선수예요. 손을 빼기에는 여기 끊기고요. 한 점을 잡을 때 단수를 치고 아하. 느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흙은 여기 네, 이쪽 부근을 받는 것이 정수겠죠. 근데 베개 입장에서는 그쪽의 교환은 오히려 좀 아까운 의미가 있네요. 그냥 네. 우변 쪽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뭐 흙이 여기를 밀고 나온 이상에는 어찌됐든 흙은 이 백도를 잡기는 잡을 겁니다. 좀 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이쪽 부근에서 막는 것이 잘 안 돼요. 젖히고 끊는 것은 단수를 치고 네, 이런 식으로 바로 백의 수를 줄여간다면은 오히려 백이 잡히죠. 그러네요. 흙이 밀어간 곳을 젖혔으면 좀 더 간명했겠어요. 네, 그 방법이 무난했고요. 여기서는 흙이 그냥 한 점을 늘어서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붙여서 나와야 합니다. 아, 근데 지금 그쪽을 지키는 것은 뭐 손을 빼도 잡았다라는 얘기인데 백도 계속해서 수를 줄여가는 것이 기분이 좋거든요. 네, 그 자리는 선수죠. 아, 바로 붙이지 않고 나를자로 씌웠는데요. 수를 줄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건가요? 글쎄요. 일단 뭐 한 수라도 수를 더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흙이 그쪽을 밀고 나오게 된다면은 뭐 똑같나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가장 쉽게 수를 조여보면요. 이렇게 두고 맞고요. 여기는 이렇게 교환이 될 거고요. 틀어 맞고 메우는 형태가 된다면은 네, 지금 한 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 네, 흙이 손을 빼는 것도 가능하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백이 틀어 막으면서 놓고 따내기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틀어 막는 게 의미는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틀어 막는 거는 의미가 있죠. 지금 보시면 이쪽을 놓고 따내는 순간 이쪽에 백이 잡힌 것이 10, 20, 26 이쪽이 한 집을 빼야 되는 형태니까 25집에 26집 32집 네, 아까 대략 한 40집을 받던 집이 32집밖에 안 납니다. 그렇네요. 애초에 40집이라고 셌던 흙집이 놓고 따내야 돼서 이제 32집 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행히 흙이 한 수 빠른 형태이기 때문에 흙은 이제 지키면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그 자리도 선수네요. 이게 흙이 손을 빼서 비계 형태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손을 뺀다면 흙이 잡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아, 잡힌 형태군요. 여섯, 일곱, 여덟. 네, 문민종 선수가 뭐 이런데 붙여서 끝내기라는 것도 지금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변화가 크게 일어날 자리가 없어서 베개 우세가 확립되겠는데요? 네, 지금은 뭐 차이가 전혀 미세한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일단 다시 한번 개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네, 아까 26, 30, 32, 38, 40, 46, 56, 60, 65집이 흙이 좀 안 날 것 같아요. 뭐 한 65집 정도라고 보더라도 100은 여기가 10집이고요. 17, 19, 20, 25, 30, 34, 마지막 하나, 44, 셋, 넷, 55, 60, 65, 100집은 한 70집이 나죠. 아, 그렇군요. 문민종 선수가 2017년 영재에 입단한 데에서 입단한 후에 사실 2017년은 5승 15패.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패를 하면서 맷집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2019년에 제7회 하찬석 국수배 영재바둑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이름을 알렸고요. 바로 며칠 전이었죠. 8월 2일 제7회 글로비스배 세계바둑 U20에서 우승을 하면서 바둑팬들에게 본인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문민종 선수가 그 전까지는 뭐 딱히 이름을 알렸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었는데 얼마 전에 우승을 차지한 대회가 임팩트가 정말 컸어요. 네, 그도 그럴 것이 흔히 중국의 2000년생 트리오라고 불리는 시에커 8탄, 랴오이아노 8단, 리에이징 8단을 연파하면서 깜짝 우승을 했거든요. 네, 문민종 선수가 흐름이 좋았던 게 셰커 선수에게 정말 다진 바둑을 역전승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뭐 용국에서 지옥에서 살아 나왔거든요. 기사회생한 후에 흐름을 타서 또 준결승, 결승에서 중국의 강자들을 연파하면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어요. 네, 보통 그렇게 기사회생을 하고 나서 선수들이 흐름을 타고 뭐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수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분들이 많았죠. 네, 리웨이칭 선수가 13위, 시에커 선수가 16위, 야오야노 선수가 22위, 랭킹이 높은 기사들이 출전했는데 문민종이라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무명에 가까웠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 대회가 사실 처음에 치러진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중국에 참가하는 기사들이 너무 성적이 좋은 기사들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물론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기사들도 이 대회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소감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중국에 참가했던 그 기사들은 세계대회에서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요. 자국 내에서도 정말 성적이 좋아서 그 자리에 있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문민종 선수가 우승할 거라고는 뭐 전혀 생각을 못했을 거고요. 네. 충격이 컸겠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문민 선수가 100위권에도 랭킹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정보도 많이 없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우승한 이후에 중국 언론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이 선수가 뭐 이긴 기사들이 중국에서
앞으로 중국 바둑계를 짊어지고 나갈 기사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견제를 하는 의미도 있고요. 특히 중국의 언론에서는 뭔가 이런 뉴스거리는 좀 뭐 이슈도 물론 많이 됐지만 그것보다 좀 더 크게 터뜨리는 경향이 또 있죠. 네. 심지어 한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서 연습 대국을 한 것도 기사로 날 정도니까요. 네, 그렇죠. 연습 대국을 커제 구단과 했는데요. 내용 면에서 물론 문민종 선수가 두 번의 연습 경기를 모두 다 패배를 하긴 했지만 내용 면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네. 실제로 제가 바둑을 봤을 때도 중반에 분명히 기회가 있었는데 문민종 선수가 좀 이겼다라고 생각되는 타이밍에 실수가 나오면서 아쉽게 역전패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붕배를 앞두고 글로베스에서 우승을 해서 갑자기 우승 후보로 또 급부상했어요. 네, 그렇죠. 문민종 선수가 뭐 그전에는 일단 문유빈 선수와 그리고 백현우 선수 뭐 성적이 좋은 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승 후보로 거론이 되진 않았었는데요. 지금 네, 돌을 여기서 거뒀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을까요? 문종호 선수가 초반에 흐름을 한번 빼앗기면서 계속해서 문민종 선수가 우세를 점한 일국이 되었습니다. 네, 문민종 2단 100% 불개의 승을 거둡니다. 문민종 선수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문종호 2단 아쉽습니다. 하지만 2국이 있기 때문에 힘내서 2국에서 또 멋진 모습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민종 선수가 1국을 가져갑니다. 네, 오늘 경기 빠른 스스로 끝을 맺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문민종 선수의 기세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문민종 선수가 초반에 모르는 형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간명하게 처리를 하면서 초반에 우위를 잡았고 문종호 선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대가 최근에 성적이 좋았던 게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4강에 진출한 기사들은 모두 2연승을 거두고 올라왔는데요. 과연 문민종 선수가 2연승 거두고 4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이 경기. 네, 저희는 잠시 후 10분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1기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 8강 4경기입니다. 일국에서는 문민종 선수가 쾌승을 거두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문민종 선수가 1국에서 그동안 좋은 기세를 이어가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2국에서 문종 선수가 반격을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제1기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 8강 4경기 2국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2국에 임해야겠죠. 네, 그렇죠. 문종호 선수는 빨리 마음을 추스르고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대국을 해야 되겠죠. 물론 문민종 선수가 최근 기세가 좋고 또 혜성처럼 나타나 글로비스배를 우승하긴 했지만 글로비스배가 열리기 전까지는 문종호 선수 쪽이 약간 우세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문종호 선수가 일단 상대 전적에서 앞서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문민종 선수보다는 문종호 선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본다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두 기사는 2019년 8월 KB국민은행 퓨처스리그 2, 3지면 선발전에서 한 차례 만나서 당시에 문종호 선수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약 1년여 만의 재대결인데요. 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문민종 선수는 국가대표 상비군 리그의 성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성적이 좋기 때문에 지금 그 자격으로 이붕배에 참가를 했고요. 네. 글로비스배에 참가를 3명이 했는데요. 박상진 사단과 박정훈 사단, 그리고 문민종 2단인데, 문민종 2단은 국가대표 상비군 시드로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만큼 국가대표 상비군에서의 실력이 좀 검증된 기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 네, 그렇죠. 아, 제가 이붕배라고 순간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글로비스배입니다. 두 기사는 64강부터 3연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한 기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은 분명히 있는 기사들이에요. 중요한 건 본인의 실력을 오늘 이 대국에서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냐, 그것이겠죠. 네, 그리고 최근에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 중에 이제 좀 상위권 랭커 기사들을 초청을 해서 5번 승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민종 선수가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최근에 기량이 많이 발전된 느낌이 들고요. 아하. 사실 타이틀홀더와 대국할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그런 또 훈련을 통해서 뭐랄까요, 좀 각성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깨달음을 얻고 한 차례 높아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어요. 네, 신예 기사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죠. 원래 이제 타이틀 홀더나 잘 두는 기사들과 대국을 했을 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그 선수의 네임밸류나 뭔가 그 바둑 외적인 부분에서 많이 승부가 결정이 되는데, 그런 기사들에게 한두 판 승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문민종 선수가 그런 기사들에게 한두 차례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감이 많이 상승을 한 것이 글로비스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흑이 치받고 젖혔는데요. 이후 베개 진행 어떤 수순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쪽의 형태는요, 여기를 젖히고 끊는 진행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요. 손을 빼고 여기를 다가서는 것도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장면에서 흑이 이곳 한 점을 끊어 잡는다면 백이 돌려치고요. 그 다음에 단수를 치고, 네,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텐데, 백은 이제 좌 쪽의 모양을 키우는 쪽으로 바둑을 진행을 시킬 거고요. 흑은 일단 손을 빼고 큰 자리를 차지를 하면서 백이 한 번 더 모양을 키울 때 그때 이제 모양을 견제를 한다든지, 일단 흑은 실리를 먼저 차지를 한 다음에 백 모양을 견제하는 쪽으로 두어 갈 겁니다. 지금 이 정석은 축이 흑이 안 좋다면 잘 사용하지 않는 정석인 거죠. 네, 그렇죠. 축이 좋지 않다면은 흑은 아마 다른 선택을 하겠죠. 자, 이때 만약에 흑 한 점이 축으로 잡힌다면 백이 두텁기 때문에 이 정석은 축이 흑이 좋을 때 나오는 정석이라고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 흑은 3가지 정도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쪽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요. 우변 쪽을 차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먼저 이 좌 쪽을 선택을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적극적으로 좌하기 쪽으로 붙여갑니다. 문민준 선수가 느슨한 수를 좀 좋아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승부 호흡을 초반에 빨리 가져가면서 초반에 뭔가 치고 나가겠다는 것이 이제 문민종 선수의 스타일인 것 같고요. 흑이 걸치지 않고 붙인 이유는 뭔가요? 걸친다면은 백이 입구자로 붙인 다음에 한 칸을 띄었을 때 나중에 이 3-3을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좌쪽의 백집이 큽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걸치지 않고 붙였고요. 백은 변 쪽을 막는 것은 별로였을까요? 그것도 충분히 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기사들의 스타일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백은 실리를 선택했고요. 일단 눈에 보이는 실리가 귀쪽이 크니까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흙도 이제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 칸을 뛴다든지 아니면은 이쪽 부근으로 이곳이나 그 아래쪽으로 세 칸을 벌린다든지. 아, 네, 아예 손을 뺍니다. 그 교환 자체가 백을 제한시켰다 이런 얘기일까요? 네, 이렇게 흙이 교환을 한 다음에 손을 뺐을 때는 백도 날일자 정도로 흙도를 압박하는 것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협공하는 것도 충분히 들 수가 있죠. 흙이 손을 빼는 건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요. 타기에 자신은 있다 그런 의미인가요? 모르겠어요. 흙이 한 칸을 뛴 다음에 여기 이 정도 한 칸을 뛰고 백이 받을 때 손을 빼는 것은 좀 안정적인 선택이었고요. 네, 어차피 손을 빼더라도 흙돌이 잡힐 돌은 아니기 때문에 문민종 선수는 그냥 손을 뺀 것 같아요. 꼬부려서 밀어 올리는 것은 대부분 악수가 될 때가 많은가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이쪽을 꼬부린 다음에 한 번 더 밀어줘야 되는데 이쪽은 밀수록 하변 쪽에 백집이 생기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런 선택을 하고 싶진 않죠. 상대방의 등 뒤를 밀어주지 말라. 그런 격언을 떠올리면 되겠네요. 네, 여기서는 흑도 한 칸을 뛴 다음에 백이 만약에 는다면은 이쪽 부분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행마를 할 겁니다. 백이 물론 이쪽을 치받고 붙여서 두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 두 점은 지금은 큰 자리가 아니에요. 흑도 한 칸을 띄어서 하변 쪽의 모양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두 점 정도는 쉽게 내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 자리에 가네요. 밀지 않고 이렇게 두는 게 흑의 입장에서 좀 더 가볍게 행마하는 흐름이네요. 네, 그렇죠. 밀어주는 것은 일단 돌도 무거워지고요. 그리고 하변 쪽에 집으로도 손해이기 때문에 정말 밀기 싫죠. 4번 남았습니다. 여기서는 백도 치받고 잡기에는 일단 부분적으로 좋은 형태가 안 되기 때문에 치받은 다음에 흙이 는다면은 여기 날일자를 두면서 일단 하변 쪽의 모양을 견제하는 게 차라리 좋은 선택이고요. 근데 일단 이렇게 치받는 것 자체가 흙의 입장에서는 모양이 좋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선택이 껴붙이면은 두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큰 자리가 아닌 거네요. 네, 이쪽을 껴붙이면요. 흙은 아마 이쪽을 찌르고요. 단수를 친 다음에 늘어서 활용을 할 겁니다. 바로 합니까? 네, 바로 할 수도 있어요. 백이 받는다면은 이제 한 칸을 띄어서 하변 쪽에 모양을 키우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백도 날일자를 했고요. 흙이 치받지 않고 바로 붙인 이유는 뭔가요? 여기서 백이 당장 반발을 한다면은 끊어서 단수를 치게 되면은 이게 축이 당장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흙이 여기서 치받는 것이 아니라 늘면은 모양이 좀 더 튼튼하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하변 쪽에 흙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두 점을 잡을 시간이 백이 없어요. 한 칸 뛰면서 하변 쪽에 모양을 키우는 게 너무 좋거든요. 지금은 백도 모양을 견제를 해야 됩니다. 네, 역시 그쪽 방향이 옳은 방향이겠고요. 백은 일단 좋은 데 차지하면서 천천히 끌고 가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첫 판에서 뭔가 한번 수익기 능력이 문민 선수가 좀 검증이 되었으니까요. 오늘 바둑은 좀 차분하게 이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1국에서는 문민정 선수가 수익기 부분에서도 분명 강점을 보였지만 돌을 활용하는 것도 잘했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고요. 지금 2국에서도 초반의 흐름 자체는 흙이 괜찮습니다.
방금 그 자리 보통 많이 나온 형태인데 백이 다가서면은 운수를 어떻게 해야 됐던 자리인가요? 아, 이쪽이요? 네. 이곳을 다가선다면 흙은 뭐 입구자나 아니면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 선택이 무난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우상 쪽에 흙 모양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곳이나 이쪽으로 다가서면서 백이 한 칸을 뛰더라도 이 좌상 쪽의 흙 모양은 손을 빼도 잡히는 형태는 아닙니다. 네. 방금 백이 든 수도 자주 나오는 형태인가요? 네, 지금 이렇게 우상 쪽에 굳혀져 있고 좌상 쪽에 이런 정석이 진행이 됐을 때 백이 가장 많이 두는 수예요. 아, 그렇군요. 만약에 흙이 위로 막지 않고 뒤쪽으로 막았다면 백이 어떻게 두었을까요? 이곳으로 막는다면은 백은 뭐 여기를 다가설 수도 있고요. 뭐 붙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법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진행이라면 쌍방 무난한 진행이겠죠. 네, 뭐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진 않고요. 일단 백이 상변 쪽에 흙 모양을 견제를 했는데 흙도 선수를 잡은 다음에 여기 두 점을 살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우변 쪽 백 모양을 조금 건드려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뭐 서로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 자리 뒀다는 것은 백이 단수 쳐서 받으면은 흙은 이제는 한 번 더 응수가 필요한데 백이 막상 늘어서 받아둔다면 흙이 손을 빼는 게 될까요? 아, 나가요. 아, 거길 나가겠다는 뜻이었군요. 아, 네, 정말 예상치 못한 곳을 흙이 나오네요. 아, 백도 이렇게 두어야 되는 자리인가요? 글쎄요, 일단 이쪽은 붙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선택은 흙도 괜찮습니다. 이 세 점을 잡으면서 네, 문종호 선수 여기 이은 것은 글쎄요, 뭐 적어도 여기를 갖다 붙인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됩니다. 아, 너무 좀 발이 느릴까요? 네, 이쪽을 잇고 싶지는 않은데요. 치면서 백이 석점 살리는 것도 노리고 좀 능동적으로 행말했으면 좀 더 활발했겠네요. 네, 그렇죠. 흙도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하변 쪽에 이 백돌이 먼저 오기 전에 이곳을 건드릴 수 있었더라면 좋았는데 지금 그 타임이 나오진 않았고요. 그 자리도 좋은 자리네요. 전체적으로 집 모양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백집이 한 10집 정도 되고요. 여기가 12, 14, 16 이쪽이 그러니까 대략 한 여기가 한 30집이라고 본다면은 30집의 이쪽 모양과
덤이죠. 흙은 여기가 14, 24, 34, 흙집 한 45집은 적어도 납니다. 집으로는 백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백도 생각보다 이 그래프만 놓고 본다면 흙이 꽤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차이가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미세한 바둑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문종호 선수가 의도했던 긴 호흡의 바둑이 되겠네요. 네, 문종호 선수 스타일에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상변 쪽은 흙이 이쪽을 어깨 짚고 뭐 붙여서 활용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어깨를 짚고 그냥 늘어서 두는 것도 좋고요. 정말 백이 솔직하게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보통 저렇게 짓는 것은 잘 등장을 하지 않는 수법인데 일단은 흙도 좌변 쪽에 백 모양을 삭감을 하면서 조금씩 좌변의 집을 줄이고 있고요. 여기는 붙이게 된다면 젖히는 것은 끊어서 당장은 수가 잘 안 되죠. 지금은 뭐 이곳이나 뭐 이런 곳이나 백의 모양을 견제를 해야 됩니다. 아, 지금이 삭감을 갈 타이밍이었군요. 네. 지금 흙돌이 이쪽 부분으로 오지 않는다면은 백이 이런 데를 하나 찌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모양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이런 데 입구자가 선수거든요. 네. 흙이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여기 삭감을 갔고요. 문종호 선수는 뭔가 스타일이 이렇게 빡빡하게 두어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칸을 뛰는 것도 흙이 한 칸을 뛰는 자세가 여기는 쬐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틀어 막아서 별다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악수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교환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지금 한 칸 뛰는 교환은 나중에 중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미리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흙은 뭐이 하변 쪽을 둘 수도 있지만 중앙 쪽을 뛰어 들어가는 것도 이곳의 백의 약점을 노리면서 우변 쪽을 지우는 수기 때문에 뭐 이쪽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을 어깨 짚는 것은 여전히 좋은 자리죠. 이런 식으로 늘면서 백도를 압박을 하면서 이 중앙 쪽에 흙 모양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상변 쪽에 어깨를 짚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손을 빼면은 귀에 어떤 맛이 있나요? 손을 뺀다면 이선에 치중 가는 것이 뒷맛이 나쁘죠. 막는다면은 젖히고 폐 모양을 만들면서 흙이 있기에는 뭐 이런 데를 찝고 젖히기만 하더라도 쉽게 수가 납니다. 아, 막으면 또 2의 1에 호구치면 살아버리네요. 네, 그렇죠. 우화기 쪽의 맛이 나쁘긴 한데요. 흙이 손을 뺐습니다. 네, 그쪽을 그냥 있습니까? 이거는 흙도 한 점을 끊어 잡는 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두는 게 좋았을까요? 뭔가 이쪽을 젖힌 순간 단수를 친 다음에 백이 다른 쪽으로 행마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흙도 한 점 끊어 잡는 게
여기 단수 치는 교환이 있더라면은 지금 끊어잡기에는 이 교환이 집으로 백이 득이죠. 아, 그러네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우상 쪽에 교환을 생략을 한 이상 흑은 그 자리는 끊어 잡고 싶어요. 그러면 백이 단수 쳐놓을 걸 그랬나요?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네. 그 이상 뭔가 교환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수 치는 교환은 미리 해두는 편이 결과적으로는 더 좋았고요. 여기서 백이 손을 빼고 다른 자리를 둘 수 있다면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받아야 된다면은 그 교환을 하지 않은 것은 더욱더 백의 입장에서는 아프게 느껴지겠죠. 여섯, 일곱. 아, 그 자리에 갑니다. 저희가 패가 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흑이 받기가 참 까다로운 자리죠. 네, 일단 패가 나는데요. 패감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타이밍에 찝어가는 것은 일단 흑도 자충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부담이 되거든요. 하나, 악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 호구를 치면은 끊기에는 젖히고, 여덟, 아홉, 열. 여기를 먼저 젖히면 여기 단수 당하는 게 또 아프죠. 그렇다면 여기를 단수 치고 이었을 때 셋, 흑이 단수 치고 이쪽으로 버티기에는 이거는 백도 할만할 것 같아요. 뭐 이쪽에 입구자를 둔다든지 여기를 붙이기만 하더라도 느는 것은 끼웠을 때 흑도 끊어지는 뒷맛이 또 있고요. 네. 일단 귀에 가시 하나가 지금 박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이거 찝는 수는 좀 자충 아닌가요? 그러니까 적어도 흑이 이쪽에 막고 패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데를 찝으면서 그때 이제 패감으로 끊었어요. 아, 이건 여기서 승부를 내겠다라는 뜻인데요. 흑의 입장에서는 뭐 내친 걸음입니다. 백도 여기 젖히는 것은 일단 단수를 당한 다음에 틀어 막히면은 이것은 부분적인 수상전이 흑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백이 단수 치고 이어야 되고요. 지금 문종호 선수 마지막 초읽기죠. 네, 양 선수 마지막 초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20초. 누가 더 빠른 수읽기를 할 수 있냐 승부인데요. 여섯, 일곱, 여덟. 네, 그쪽을 졌어요. 그냥 젖히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단수 치고 이었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요. 네, 어찌됐든 그쪽은 단수 치고 이어야 이제 우아 쪽과 싸움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죠. 먼저 단수침을 당하는 순간 이거는 입구자를 두더라도 단수 치고 틀어 막는다면은 수상전이 흑이 빠릅니다. 흑이 단수가 아픈데요. 여섯, 갑자기 또 흑이 손놀림이 또 기압이 또 들어갔죠. 이거는 문민종 선수가 뭔가 좀 흔들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확실하게 승기를 잡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 자리를 일단 단수를 당하는 순간 백돌이 당장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 문종호 선수도 그 자리를 받았는데요. 자, 끝까지 잡으러 갈지 아니면 흑이 타협을 할지 선택을 해야 네, 합니다. 흑은 아마 여기를 둘 거예요. 잡으러 가진 않네요. 잡으러 가면은 흑이 방금 등자리 두면 또 골치가 아프니까요. 타협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은 백이 단수를 치고 한 칸을 뛰어서 하변 쪽에 백 모양을 살아둘 거고요. 흑은 막아서 이제는 타협이 됐는데 흑의 입장에서는 원래 이쪽에 들어가는 뒷맛이 굉장히 신경이 쓰였는데 지금 이거는 우아 쪽도 깔끔하게 처리가 됐고요. 중앙 쪽도 뭐 이쪽을 백이 틀어막는 것 이외에는 크게 손해본 자리가 없으니까요. 치중 갔을 때 흑이 좀 곤란하지 않나, 패가 나지 않나 이런 예상을 했는데 이 정도 타협이라면 흑이 만족인 거네요. 네, 원래는 패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패 자체가 흑이 크게 못 싸우는 형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패를 하면서 이 바깥쪽의 팩감을 사용을 한다면은 뭐 흐름 자체가 흙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순간에 문민종 선수가 찝으면서 이거는 뭔가 승부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묘한 타협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백이 좀 더 강하게 뒀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네, 끊었을 때 단수 치고 이어서 어찌됐든 흙이 약점이 있는 쪽으로 행마를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장기전의 양상인데요. 형세가 어떻습니까? 마지막 하나, 둘, 일단 백도 중앙 쪽을 틀어 막으면서 집으로 버텼고요. 일곱, 여덟, 아홉,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개가를 해보면요. 이쪽이 10집이고요. 마지막 20, 21, 25, 28, 38, 40, 100집이 대략 한 50집 정도. 일곱, 여기가 8, 아홉, 뭐 여기까지 한 17, 8집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7, 10, 13. 그럼 대략 한 30집에 40집, 44, 54, 57, 59. 대충 흙집이 60집은 적어도 납니다. 그러면 반면 10지정 차이인데요. 네, 반면 10집 정도 차인데 이 중앙 쪽의 발전성이 오히려 흙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백돌이 못 살아 있죠. 마지막 하나, 그래서 셋, 흙 쪽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AI는 보고 있고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바둑 자체는 문민종 선수가 약간이라도 우세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자리 두지 않으면 뭔가 수가 나는 자리였나요? 아, 이쪽이요? 네. 이것은 일단 여기 3점 살려나오는 뒷맛을 노려보면서 백도를 안정을 시키겠다는 거고요. 지금 백도 이쪽에 단수 치는 것은 둘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거기는 찌르겠죠? 넷, 다섯, 여섯, 네, 역시 찌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 단수 치고 한 점을 제압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상변의 형태는 백이 잘 됐습니다. 네, 근데- 백이 붙인 수가 잘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교환을 당한다면은 여기보다는 지금 찌르는 쪽 그 수는 끊는 수가 되면 좋은데 끊는 수가 됩니까? 그러게요. 여기 끊는 것은 단수 치고 이었을 때 틀어 막는 것은 붙여서 4점이 잡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데 찌른 이상에는 거기는 끊어야 돼요. 여덟, 네, 거기는 또 안 끊을 수 없고요. 아, 혹시 넉점을 버리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거는 아니겠죠. 4점을 그냥 백이 찔러서 버리기에는 중앙 쪽에 뭐 백이 한 20집이 나는 것도 아닌데 저 4점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걸까요? 글쎄요. 일단 백이 나와서 끊는 게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단수 치고 반발하는 것을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에 백도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쪽을 늘고 나서 이 상변 쪽에 어느 한 곳을 받은 다음에 흙이 단수치고 뚫고 나왔을 때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자, 여기서 승부가 결정이 나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네, 4점을 버리네요. 이거는 계산했던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백집이 3집이 줄어들면서 흙집이 9집이 늘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백이 뭐 적어도 한 15집은 만들 수 있어야 지금 이면화가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 서는데 여덟,
글쎄요, 15집은 날 것 같지가 않은데요. 백이 밑으로도 살렸으면은 막상 또 좀 무서웠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전투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백이 잘 안 되기는 아, 해요. 그렇군요. 좀 냉정한 판단일 것 같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 또 한편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둘, 흑은 넉 점을 생포했고요. 백은 중앙 쪽에 약간의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이제는 흑이 이쪽에 하나 단수를 치고 한 칸 정도 뛰어나오면서 백 모양을 삭감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선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이제 흑이 중앙 쪽 삭감을 하겠죠. 이게 백의 입장에서 괴로운 것은 흑의 다음 수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집을 짓는 것이 생각보다 큰 집이 안 납니다. 역시 중앙 쪽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늘 막상 세어보면 큰 집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고요. 마지막 하나, 둘, 여기서는 한 점을 잇기에는 흑이 한 칸 뛰는 게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정말 묘한 곳이네요. 지금 그 자리는 흑이 이쪽을 젖힌다면은 끊어야 되는데 단수 치고 있게 되면은 한 칸 뛰는 곳에 돌이 왔을 때 어차피 흑돌이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 속에 문종호 선수는 굉장히 침착하고 또 대국 자세가 아주 좋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오늘도 침착하게 아주 유연하게 바둑을 이끌고 있긴 한데 문제는 바둑이 흑이 좋아요. 네, 그렇죠. 지금 흐름 자체가 문종호 선수가 두 차례 전투에서 실패를 하면서 흐름 자체가 흑 쪽으로 넘어왔고요. 지금 어찌됐던 상변 쪽에 4점이 잡혔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큰 집을 지어야 되는데 문민종 선수가 야금야금 조금씩 백 모양을 삭감을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쉽게 밀어서 처리를 하네요. 네, 이쪽은 백이 늘면은 아마 이쪽을 붙여서 한 번 더 이제 물어볼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역시 그 자리가 좀 기분이 좋은 자리죠. 백이 찌르면 어떻게 받나요? 백이 찌르면 흑도 같이 찔러 가고요. 막아야 되는데 끊어서 한 점을 흑에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부분적으로 늘어서 받는 게 정수입니다. 여기를 틀어막는 것도 찌르고 단수를 치는 순간 이곳의 교환과 이쪽의 교환인데 이거는 흑이 득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그 자리도 백이 입구자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을 붙이는 게 큽니다. 젖히면 어떻게 됩니까? 젖히면은 끊고요. 단수 치고 있는 순간 백은 넘어야 되는데 일선을 빠졌을 때 백이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젖히지 못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종호 선수가 아홉. 첫 판에서 패배가 좀 마음이 아팠을까요?
지금 끝내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흑의 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문민종 선수가 승기를 잡았고요. 여기 끊고 그냥 단수 치고 이쪽을 틀어 막아서 끝내기를 할 것 같네요. 혹시 여기 단수 치는 것을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저희가 대진표를 봤을 때 8강전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가 문유빈 선수였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기세가 상당히 좋은 백현우 선수. 이 두 선수가 예상대로 4강 진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 사실 문종호 선수와 문민 선수의 경기는 5대5 또는 문종호 선수가 약간이지만 좀 우세하지 않을까 이런 기사들의 평가가 있었는데 3일 전이었죠. 문민정 선수가 갑자기 번개처럼 나타나서 글로비스배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판도가 바뀌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문민종 선수가 글로비스배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갑자기 새로운 우승 후보가 나타났죠. 그대에서 보여준 워낙 가공의 전투력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인데요. 글로비스배는 만 20세 이하의 기사들 참가할 수 있는 대회로 한국과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올해는 또 세계 각국에서 많은 기사들 참가한 대회였는데요. 이번에 중국의 우승이 유력했는데 문민정 선수가 정말 멋진 바둑 보여주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네, 문민종 선수가 무난하게 바둑을 둬서 이긴 것이 아니라 중국 선수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 선수가 속기대국에서 정말 수익기는 강점을 보인다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됐고요. 오늘 바둑에서도 1국에서는 수익기 부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2국에서는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면서 바둑이 정리가 됐는데 부분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지금 거의 이 바둑을 결정짓기 일보 직전입니다. 흑이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바둑이 흘러갔을 때 뒷바둑은 백이 좀 잘 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차례 몸싸움, 하변에서 흑이 찍고 끊었을 때 그때가 승부처였던 것 같아요. 네, 그곳과 그리고 이 상변 쪽에 4점을 잡은 것이 결정타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문민종 선수가 꽤 앞서 있습니다. 두 번의 전투에서 흑이 성공을 하면서 흑이 바둑이 유리해졌는데요. 백이 좀 더 싸움을 버텼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해요. 네, 문종호 선수가 하변의 전투가 가장 아쉬웠고요. 상변 쪽에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한 3-4집 정도 손해를 봤을 것 같은데 하변 쪽의 손해가 정말 컸죠. 그렇군요. 문민종 선수가 2003년생입니다. 올해 만으로 17세인데요. 이 선수에게 좀 기대를 많이 해봐도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문민종 선수가 앞으로 치러지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은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글로비스배 우승으로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줘야죠. 이대로 바둑이 마무리가 된다면 흑의 승리로 끝이 날 텐데요. 그러면 8강전 경기 4경기 모두 2연승으로 끝을 맺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8강전은 모두 2대0 승부가 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고요. 이게 선수들이 4강전쯤 되면은 더욱더 치열해질 거기 때문에 그때는 또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는 부분적으로 이쪽으로 이어서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득이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빼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바둑이 개화까지 간다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까요? 다시 한번 개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여전히 10집, 15, 18, 19, 23, 26, 28, 30, 40, 46, 50, 55, 56, 66, 100집이 66이네요. 흑은 이쪽이 10, 15, 20, 28, 29, 대략 한 45집이 조금 안 납니다. 45, 55, 57, 60, 70, 80. 아, 네, 지금 집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 그렇군요. 문종호 선수가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 아, 이번에도 또 8강에 별로 넘지 못하면 많이 아쉽겠어요. 그동안 문종호 선수가 각종 신예대회 본선에 오르면서 8강까지는 잘 올라왔는데요. 4강에 진출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네, 이게 선수들마다 좀 징크스가 있는데, 네, 물론 징크스는 뭐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두 번 그 길목에서 막힌다든지 어떤 선수에게 패배를 한다면은 그때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근데 문종호 선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8강의 벽을 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네, 한번 8강 이상 성적 내면은 더 그 이상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습니다. 주변 동료 기사들에게 실력을 인정받은 문종호 선수인데 오늘은 상대가 워낙 기세가 좋은 선수라 좀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문민종 선수의 기세가 좋은 것이 그게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문종호 선수가 본인의 스타일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클 것 같아요. 네, 바둑은 질 수 있는 거지만 본인의 기량 발휘하고 지는 게 또 마음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바둑을 본다면은 문종호 선수가 글쎄요, 뭔가 힘을 써보지 못하고 패배를 한 듯한 느낌이 그 느낌을 뭔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자리 안 받으면 사활이 걸리겠죠. 네, 백이 받지 않는다면 흙이 찔렀을 때 백이 받을 수가 없어요. 있는 것은 젖히고 이곳을 젖히고 치중을 가면 백돌이 잡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대국을 문민준 선수가 승리하게 되면은 다음 상대는 김상천 선수인데요. 네, 김상전 선수도 저번 경기에서 남다른 손맵시를 보여줬었는데 문민정 선수도 못지 않거든요. 두 기사의 그 대결 중에서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유리할 때 그 돌에 뭐랄까요, 기세가 좀 실려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문민종 선수도 그게 못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김상천 선수가 인터뷰에서 누가 올라와도 본인이 잘하면 본인이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자신감이 넘친 선수인데요. 네, 그렇죠. 김상천 선수가 엄청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문민종 선수도 지금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는 마지막 누구에게도 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이 자산기주 젖힌 자리는 백이 먼저 둔다면 빠지는 자리,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가 정수인 거죠. 네, 그렇죠. 좌상 쪽의 끝내기는 네, 이곳이죠. 젖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꼬부려서 끝내기를 하는 게 득입니다. 뭐 여기가 뭐 밀고 들어가서 집이 없어지는 상황일 때도 꼬부리는 게 득인데 뭐 지금은 밀고 들어가더라도 여기가 흙집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젖히는 것보다는 꼬부리는 게 득이에요. 사실 저런 자리가 당연히 젖히거든요. 두다 보면. 근데 막상 세어보면 젖히면 먹여치기를 당하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 득인 거죠. 네, 저런 자리는 뭐 애초에 그냥 외워두는 편이 편하고요. 사실 두면서 맷집 자리는 세진 않지만 그래도 방금 흑이 젖힌 자리, 맷집 자리 끝내기입니까? 대략적으로요. 네, 보통 경우라면 이런데 젖히는 끝내기는 네 집짜리 끝내기가 되는데요. 지금은 젖힌 다음에 단수를 치고 이곳에 돌이 오는 순간 나중에 백이 한 수 더 가일수를 해야 됩니다. 아, 네, 이쪽을 붙이게 되면은 백이 한 수 더 가일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네 집이 아니라 한 다섯 집짜리 끝내기는 좋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네 집이다.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네요. 네, 대략 한 네 집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제1기 이붕배는 64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선수들은 3연승을 거두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세를 타고 올라왔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선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그렇죠. 문종호 선수도 예선이 아니죠. 64강부터 경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지금 8강까지 올라왔는데요. 문제는 문민종 선수의 기세가 너무 좋네요. 이 경기가 만약에 본선 8강 2경기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렇죠. 그 시기가 좀 더 빨랐더라면 문민종 선수가 기세를 타기 전이었기 때문에 문종호 선수도 아무래도 좀 더 부담이 덜했을 거고요. 네. 지금 돌을 거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 네, 역시 찝은 게 좀 과했다 이런 얘기를 나누네요. 찝었을 찝었을 때 때 이었으면 어땠는가 이런 이야기죠. 글쎄요. 있는 것은 똑같이 끝낸다면은 호구 치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긴 했거든요. 지금 문종호 선수는 4점을 버리고 나서 이제 중앙 쪽에 집을 지었을 때 그때도 끝내기를 잘했더라면 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뭔가 개가를 맞춰보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흑이 불기의 승을 거둡니다. 역시 우승한 기세를 이어나가나요? 문종호 선수 오늘 아쉽습니다. 동료 기사들에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사인데요. 오늘은 좀 마음의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17세의 문민종 선수 4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한국 바둑의 기대주로 꼽을 수 있는 선수가 되었는데요. 네, 종합전적 2대 0으로 문민정 선수가 4강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역시 마지막 경기도 2연승으로 끝을 맺었는데요. 아, 네. 오늘만은 뭔가 2대1 승부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2대0 승부가 나면서 이 8강전은 모두 2대0으로 승부가 결정이 되네요. 네, 사실 1국과 2국 어떻게 보면은 문민정 선수가 완승 거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문민종 선수의 내용이 정말 좋았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문종호 선수가 자신의 실력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패배를 한 듯한 인상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종호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좀 무기력한 선수가 아닌데 문민종 선수의 기세에 좀 기가 눌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민정 선수의 장점, 오늘 경기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을까요? 이 선수가 승부처에서 뭔가 좀 더 강하게 두어가는 편인 것 같고요. 그 강하게 두어가는 그 수가 좀 수익기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이 선수의 좀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수익기에서 빠른 수익기가 강점이 될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이분은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일단 초반에 바둑을 좀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잘 풀리면 좋겠지만 뭐 안 좋을 때는 또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의 승자인 17세 문민정 선수 함께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1국과 2국 내용 어땠을까요? 일단 1국은 초반에 너무 잘 풀려서 네, 괜찮았던 것 같고요. 2국은 중반까지는 잘 만만치 않다 생각했는데 끝내기에서 좀 잘 정리돼서 이긴 것 같아요. 1국에서 한 가지 좀 궁금했던 점은 초반에 흑이 입구자로 붙이는 수 있었잖아요. 네, 그 수는 원래 알고 있었던 수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니요, 처음 봐서 좀 당황했던 것 같은데 잘 몰라요. 당황했던 거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 글로비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야말로 깜짝 우승이었어요. 당시의 소감과 그때 두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결과라서 저도 많이 놀랐던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둬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알기로는 국가대표팀 훈련을 하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좀 상위 랭커들과도 대국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랭커들과 대국을 하면서 확실히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이제 주변에 좀 뭐 신진서 선수나 좀 잘 나가는 기사들이 뭐 정신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는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일단 코치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바둑적으로는 네, 바둑적으로보다 네, 정신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평소에 바둑 훈련은 어떻게 하는 편인가요? 인터넷 대국도 즐겨 하시나요? 요즘 좀 많이 두고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인공지능을 더 많이 찍어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 다음 상대가 김상천 선수입니다. 어떤가요?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지 또 자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저보다 훨씬 상위 랭커고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도 좋은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이가 17세예요. 상당히 어린 기사인데 오늘 궁금한 점이 참 많았어요. 저희가 인터뷰 기회 가져봤는데요.
저는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나중에 따로 한번 물어봐야 아. 될 것 같아요. 그 질문 궁금한데요. 과연 다음 4강전에서 두 기사, 김상선 선수와 문민정 누가 이길지 궁금한데, 이번 4강전 1경기는 강력한 우승 후보인 문유빈 선수와 백현 선수가 등장합니다. 이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랭킹 면에서는 원래 문유빈 선수가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백현우 선수가 최근에 랭킹에 진입을 하면서 문유빈 선수보다 오히려 상위 랭커가 됐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백현우 선수가 좀 더 이제 좋은 높은 위치를 차지를 했고요. 반면에 문유빈 선수는 여러 가지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문유빈 선수와 백현우 선수 뭐 팽팽한 경기가 되겠죠. 네, 다음 4강전 1경기 놓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경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